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한 상품이죠. 그래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손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지출했던 병원비를 받으려는 목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금융감독원하고 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민원이 가장 많은 사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최근에 자료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백내장 수술하고 도수치료랑 밸브 재건술이라고 해서 코에 관련된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피부, 창상 피복제, 쉽게 얘기해서 아토피로 아이들이 많이 가가지고 MD 크림이라는 걸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됐죠. 그 부분하고 전립선 결철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 이런 5가지에 관련된 치료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가장 큰 비급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보험사에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왜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지 정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입했던 약관에 따라서 다초점 렌즈가 되는 약관이 있고, 다초점 렌즈가 되지 않는 약관이 있고, 이걸 2016년도까지 가입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이슈보다는 백내장 수술을 했을 때 최근에 문제가 되는 상황은 뭐냐면, 입원으로 백내장 수술을 처리를 해주느냐 아니면 통원으로 처리를 해주느냐, 이 얘기가 상당히 이슈입니다. 뭐냐 하면, 입원 의료비로 보통 백내장 수술을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거에 보통 5천만 원 한도의 실손보험료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받을 수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보험사에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왜 입원을 해야 되느냐, 입원을 꼭 해야 되는 환자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를 구분해서 보험금 보상이 나가는데, 보통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해야지 보상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겁니다. 근데 보통 통원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한도가 몇십만 원뿐이 안 되잖아요. 보통 가입 세대별로 다르긴 하지만 25만 원 아니면 20만 원 한도까지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되게 비용이 많이 드는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단초점 렌즈는 그래도 한 몇백만 원에서 끝나지만,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에 양안했을 때 1,000만 원까지도 비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입원으로 예전에 처리해줬던 부분을 이제는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무조건 입원을 해서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은 상당히 유의하셔가지고 판단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도수치료입니다.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척추 질환자들이 많이 받는 치료 중에 하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의 소견상 치료 목적으로 도수치료를 받는데,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통 일반적인 도수치료는요, 정말 디스크기가 약간 있거나 척추에 다른 협착 질환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많이 있겠지만, 이거를 병원에서 역으로 바꿔서 교정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일시불로 끊게 하고 할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있게끔 서류를 약간 만들어주는 그런 병원들이, 일부 병원들이 있어서 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율이 많이 높아졌고, 그걸로 인해서 실손보험료가 계속 올라가거나 실손보험이 자꾸 변경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의 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예를 들어 보험 가입을 하시고 청구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거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병적 완화 효과가 있는 서류를 내시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기본 10회까지는 도수치료 보상을 그냥 해주지만 그 이상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병적 완화 효과가 있는 서류를 내셔야지 보험금 청구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최대 50회까지. 그럼 병적 완화 효과라는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도수 치료를 한꺼번에 결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병원에 내원하면 그냥 바로 의사를 만나지 않고 도수 치료실로 갑니다. 그렇게 계속 도수 치료를 뭐 30번, 40번, 50번을 받는다고 이제는 보험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허리 도수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 의사를 만나서 병적 완화 효과가 있는 상담을 받은 다음에 의무 기록지에 기록을 남긴 다음에 도수 치료를 받고 이런 행위 자체를 최대 50번까지 하면 50번까지는 보험사에서 지급을 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처럼 그냥 바로 도수치료실로 들어가서 도수치료를 뭐 30번 50번 받아도 이제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잘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 유의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은 비밸브 재건술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 코 막힘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이걸로 인해서 두통이 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또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하죠. 코뼈가 휘어가지고 비중격이 휘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인데, 이건 또 왜 문제가 되냐면 코뼈가 이렇게 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성형수술로 활용을 하시는 환자들이 있어요. 가끔 병원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 비밸브 재건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코 안에 있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도와주는 이 비밸브가 협착 붙어 있는 경우에 확실하게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제는 보험금을 잘 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거고, 보험사에서도 그래가지고 CT 검사나 뭐 여러 가지 코에 관련된 검사 결과지를 꼭 제출을 해야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창상 피복제인데요. 이거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죠. 예전에 이제 당근마켓에서 제로이드 MD 크림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보험금을 받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판매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보험사에서는 이거를 다 이제 막았죠. 그래서 크림이라고 얘기하는 이 피부 창상 피복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갈 때마다 하루에 하나만 지급을 해주는데, 지급을 해주는 조건 자체는 요새는 피부과에서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의사가 직접 그 MD 크림을 오픈해서 환자한테 도포를 해주고 그 하나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무조건 MD 크림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 통을 주는 건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마지막으로 전립선 결절술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 전립선 비대로 인해서 요도가 막혀서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 결절술을 하는데요. 그럼 이 전립선 결절술 같은 경우에는 왜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 전립선 결절술 자체가 수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제절단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요도가 막힌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구로 인해서 이제 묶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기능 개선을 위해서 쓰는 수술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병원비 자체가 한 돈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백내장 수술처럼 꼭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서 보험금 청구를 1,000만 원 이상을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결절술을 하는 대상 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뭐 50세 이상이다, 그 다음에 증상 점수를 따졌을 때 그 점수에 부합을 하면 보험금을 주겠다, 이게 1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은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인 건지 아니면 통원으로 치료를 해도 되는 환자인 건지, 이것까지 따져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립선 결절술은 마찬가지로 백내장하고 비슷하게 입원 치료로 인해서 보험금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받는 건 몇십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수술을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비급에 관련된 손해율이 많았던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 5가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예전에 보상을 받았던 분 이야기와 병원의 이야기와 지금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는 보상의 기준 자체가 많이 변경이 됐는데, 그걸 모르고 수술을 한 다음에 왜 나는 예전에 다른 분들은 줬다고 하는데 왜 나는 못 받느냐,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유심히 고민을 해보신 다음에, 아니면 정확하게 어떤 루트로 치료를 받아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신 다음에 치료를 받는 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